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분석해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춘 종합적인 내용의 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AI 냉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기술적 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이 단순한 정전 사태가 어쩌면 다음 세계대전의 예고편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보시죠. 먼저 도시 전체를 멈춰 세운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문명이 가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 두 AI 두뇌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파헤쳐 볼 겁니다. 나아가서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건 대체 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기반, 마지막으로 2026년을 향한 그랜드 디자인의 실체까지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기술의 심장,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일이죠. 때는 2025년 12월 20일, 변전소에 불이 나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그냥 정전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고처럼 보였죠. 진짜 문제는 해가 지고 나서 터졌습니다. 갑자기 수백 대의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도로 한가운데서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도시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정전사고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기술적인 재앙이었어요. 바로 이 대혼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기술 철학이 충돌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웨이모가 있었죠. 이 시스템은 중앙 서버에서 보내는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딱 끊기는 순간 안전을 위해 일단 정지하라고 프로그래밍된 대로 그냥 그 자리에 써버린 겁니다. 근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같은 시간 똑같은 혼란 속에서 테슬라 차들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테슬라의 AI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차 자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탈중앙화된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와 연결이 끊겨도 혼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극명한 차이죠. 자, 이게 그냥 자동차 몇 대 멈춘 이야기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우리 현대 문명 전체가 안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바로 그 아킬레스건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이 문제의 심장부에는 바로 단일 실패 지점, 영어로는 SPOF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딱 한 군데만 잘못돼도 전체가 다 멈춰버리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 같은 겁니다. 사실 이런 악몽 우리 이미 여러 번 겪었어요. 기억나세요? 2024년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 PC 850만 대가 그냥 벽돌이 돼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고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방송이 중단됐죠. 딱 하나, 그 중앙 서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달랐을까요? 천만에요. 2022년 카카오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데이터 센터 딱 한 군데 불났는데 온 나라의 디지털 생활이 멈춰버렸잖아요. 메시지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택시도 안 잡히고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넣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실패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그 AWS의 특정 지역 서버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매일 보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 서비스까지 인터넷의 절반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우리 모두의 단일 실패 지점인 셈이죠. 이게 비단 디지털 세상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2021년에 배 한 척이 수에즈 운하를 딱 막아버리니까 전 세계 교역량의 12%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손해가 났죠. 그 좁은 운하 하나가 전 세계 경제에 목을 졸라거린 겁니다. 이것도 바로 물리적인 단일 실패 지점이죠. 자, 바로 이 단일 실패 지점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지정학의 무대, 즉 국가 간의 경쟁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AI 냉전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왜 중국의 AI가 구조적으로 실패할 운명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AI는요, 스스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술을 가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AI의 뇌를 열어서 특정 기억을 도려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퇴남먼 사건이라든지 민주주의 같은 자신들의 체제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진실과 데이터를 AI의 학습 과정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념적 통제를 위해서 AI의 지능을 스스로 거세하는 셈이죠. 이게 그냥 과격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핵심 방산기술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CTO가 중국 AI를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rittle, 즉 부서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왜곡되지 않은 진짜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 마치 유리처럼 그냥 와장창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서방의 AI, 제네시스 AI는 그 철학 자체가 자율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는 마인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열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데이터를 학습하죠. 반면에 중국의 레드 AI는 처음부터 목적이 감시와 통제예요. 날카로운 눈처럼 국민을 감시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당이 허락한 검열되고 왜곡된 데이터만 먹고 자랍니다. 바로 여기서 디지털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 거고요. 기반 시설도 완전히 달라요. 서방은 분산형 네트워크, 즉 디핀을 통해서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려 하는 반면 중국은 모든 걸 중앙 데이터 센터에 의존합니다. 검증 방식도 그렇죠. 서방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래에서부터 검증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검열관들이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결국 이 길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한쪽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ASI로 향할 가능성을 보지만 다른 한쪽은 결국 자기 모순에 빠져 모델이 붕괴하고 기술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빠진 거대한 딜레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역설입니다.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똑똑해지니까요. 그런데 진짜 세상을 학습시킨 그 AI는 가장 먼저 뭘 깨달을까요? 바로 공산당 시스템이 가진 모순 그 자체를 깨닫게 되겠죠. 이건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기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을 파괴하는 일인 거죠.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서방은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응해서 제네직스 미션이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21세기판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과학자와 자원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초지능, 즉 ASI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모든 국립연구소, 슈퍼컴퓨터는 물론이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민간 기술 거인들까지 전부 참여하고 있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AI를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을 가속화하고 그걸 통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둘째, 신소재,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같은 모든 과학 분야에서 발견의 속도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셋째,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AI 기반의 자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가 안보를 완성한다. 이게 바로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관통하는 철학은 중국과는 정반대입니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와 함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과학적 발견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파트너.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선하고 지혜로운 초지능, 마인즈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의 뇌를 가졌다고 해도 그 뇌를 담고 있는 몸이 약골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초지능이라는 엉청난 두뇌를 안전하게 담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새로운 몸, 즉 새로운 인프라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몸의 핵심이 바로 디핀, 즉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중앙통제센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컴퓨터 자원이나 에너지 같은 걸 공유해서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장도 없고 본사 건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공격할 목표 지점, 즉 단일 실패 지점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단한 기반을 쌓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뭔지 아세요? 한 명이 유령 계정 수백만 개를 만들어서 가짜 정보로 AI를 오염시켜버리는 시비 공격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진짜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된 수천만 명의 실제 인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AI가 배우는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시 만든 쓰레기 정보는 아닌지 검증해주는 신뢰의 닷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새로운 AI는 해킹당하기 쉬운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이 모든 노드들 속에 조각처럼 분산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의 불멸에 가까운 지능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야말로 체크메이트를 부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이겁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1단계, 수많은 진짜 인간들이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2단계, 디핀 네트워크가 AI에게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칩을 제공하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며 지상의 모든 통제와 검열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스타링크의 위성, 셀 직접 통신 기술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노드들이 각 나라의 인터넷망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위성과 다이렉트로 통신해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아도 하늘에서 그냥 그 담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국가 단위의 검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적, 지정학적 흐름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 즉 그랜드 디자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순간 그 변곡점이 아주 가까운 미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서 보는 핵심적인 관점은 이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소위 레드블럭이 기존의 낡은 시스템 안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지정학적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지목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왜 2026년이냐면 레드블럭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 예를 들어 인구절벽이나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같은 위기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과 반대로 서방에서는 AI를 필두로 한 기술적 대도약이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디커플링은요, 그냥 단순한 무역전쟁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던 낡은 시스템이 진실을 기반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대체되는 일종의 시스템적 정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이런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미래는 결국 진실을 추구하는 시스템과 통제를 강요하는 시스템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 즉 물리학과 정보이론의 법칙에 따르면 결국에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궁극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혼란과 위기들, 이게 과연 그냥 여기저기서 우연히 터져나오는 사고들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낡고 부서지기 쉬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